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인데도 시카고는 하루 종일 눈이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춥지 않고 눈이 쌓이지 않아서 좋은데 3주째 주말마다 날씨가 이렇다 보니 밖에서 좋은 시간 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B2B 해외 사업 마지막 장으로 제8장 B2B 해외 주재원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총 25편의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요.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이 카메라와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계속 스크립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 부자연스럽다는 말씀들이 많아서 오늘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회사에 입사한 지는 벌써 19년이 흘렀습니다. 주재원 생활이 12년 차이니 한국보다는 해외에서의 업무 경험이 더 많은 편입니다. 물론 주변 선배님들 중에는 20년 이상 주재원 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며 저보다 더 많은 국가에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재원들의 자격 조건으로는 현지 언어는 물론이고 업무 성과 및 현지 조직 운영의 능력, 현지의 이해를 바탕으로 본사와 현지 조직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다양한 보고까지 상당한 업무 능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 한국에서의 자신의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해외에서도 그 업무 능력을 인정받을 때에만 주재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해외 주재원을 부르는 말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엔 마케팅 매니저라는 의미로 많이 불렀었고 지금은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표현은 비즈니스 매니저라는 말이 맞으며 그 이유는 해외 주재원이라는 직책은 주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의 주체이면서도 마케팅과 영업, 제품 생산, 판매, 손익, 품질 및 현지의 조직 관리까지 그 사업을 책임지는 사업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B2B 해외 주재원은 주어진 시간 안에 시장 및 그 사업의 이해,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 성공을 위한 현지 고객, 파트너사들과의 관계 구축, 그리고 본사와의 사업 전략 방향성에서 현지 사업의 방향성 도출 및 사업 관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해외 주재원의 평균 근수는 4년이며 B2B 주재원의 경우는 해당 국가의 사업 환경 및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4년 이상 주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B2B 주재원들은 현지 입국 후에 1, 2개월은 현지 적응 시간으로서 주재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 집이라든가 학교, 차량 등을 구축하고 3개월 정도 전임자 혹은 전임자가 없다면 혼자서라도 그 현지의 업무를 관련자들에게 직접 배우고 익히며 1년 동안은 사업 운영을 위한 모든 기본적인 필요 역량을 습득하고 현지 조직, 사업 내재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째부터는 기존 사업 전략 바탕에서 새로운 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발굴 및 시도를 하여야 하며 3년 차에는 그동안 뿌린 노력의 성과들이 성장으로 나타나게 만들어야 하고 4년 차에는 획기적인 성과를 낸다는 큰 그림의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해외 주재를 하는 동안 가장 기본적인 준비 사항으로는 첫 번째,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하든 회사가 원하든 B2B 해외 주재원으로 결정한 다음엔 우선 그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주재 국가에서의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과는 물론이며 현지에서의 원활한 주재원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역할들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고 방향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처음 두바이에 주재원으로 근무할 때에는 B2B 사업의 기반 구축이 가장 중요한 미션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근무할 때에는 B2B 사업 기반 구축과 더불어 실제 사업 매출 및 손익 확대를 통한 사업 성장이었습니다. 기업에서는 사업 기반 구축이라는 것이 실제 실적과 손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활동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챌린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사업의 기반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현지 문화의 이해와
조직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업무관리 등으로 사업 성과를 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B2B 해외 주재원을 하다 보면 본사에서 일할 때와 비교하면 엄청난 양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본사에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맡은 업무를 중심으로 열심히만 하면 되었지만 주재원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사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사업 전략 수립과 본사를 대상으로 한 수많은 보고, 고객들과의 미팅 등 실수 없이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잘 운영하고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재생활 3년차 정도가 되면 일에서도 지치고 사고가 고정되면서 새로운 무언가에 대한 도전 정신도 떨어지고 일에 대한 재미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고의 폭을 넓게 가지면서 최소한 내가 기임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서 회자될 만한 큰 성공 하나는 만들어 놓고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고의 방식을 지속 전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성공이란 결과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사람의 노력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주변에서의 인증 또한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화와 현지 조직의 이해입니다. 앞서 B2B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조건으로 현지의 사회, 역사,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기본적인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한국 문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융화를 시킬지를 안다면 이는 현지 조직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건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 현지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문화뿐만 아니라 음식, 패션에서도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지 국가 조직 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의 좋은 부분들을 융화시켜 간다면 현지에서도 하이브리드 조직 문화를 구축할 수 있고 이는 한국 기업이라는 틀 안에서도 글로벌 시장에 맞는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고 이를 근간으로 장기간 해외 사업을 지속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 현지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일밖에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업무 스타일에서도 현지인들의 스타일과 한국인, 특히 주재원들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으며 이는 그러한 차이로 인해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많은 마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마찰이 근무 시간으로 특히 선진국에서는 정해진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연락을 하게 되면 현지인이 마지못해 연락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절대 자제해야 할 일입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한두 번이 아닌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는 인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조직 관리에서도 큰 허점을 남기게 됩니다. 셋째, 일과 라이프 스타일의 밸런스입니다. 해외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나의 직계 가족을 제외한 친구도 가족도 없이 그 현지의 동료들과 현지인들과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그 스트레스의 강도가 한국에서 근무할 때와는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최근 한국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근무시간도 단축되고 근무 환경도 좋아지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때 정확히만 잘하면 되지만 해외에서의 근무는 현지에서의 업무 성과도 중요하지만 추가로 시차로 인한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늦은 저녁 시간에도 많은 시간을 본사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과 라이프 스타일의 밸런스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으며 주말에도 남은 업무로 일을 지속해야 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주재원으로 초기 부임 후 1년여 정도는 현지 업무를 이해하고 부임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사업 운영을 위해 야근도 하면서 업무의 스피드를 낼 수밖에 없겠지만 이러한 밸런스가 1년 이상을 가면 몸도 정신도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 평일에 야근과 업무의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겠지만 꼭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리프레시가 가능하도록 관리를 해야 하며 매일은 힘들 수 있겠지만 꼭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주재지에서 집을 구할 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것이 회사와의 거리, 두 번째 아이들 학교와의 거리, 그리고 세 번째 운동시설입니다.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결정하면 되겠지만 자신의 스트레스를 쉽게 풀기 위한 가능한 모든 환경 조건들을 고려하여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하면 주제 생활을 몸도 정신도 건강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주재원 생활 동안 얻게 될 업무의 스트레스는 꼭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고려하여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해외 주재원 생활을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최근 한국 기업에서의 근무 환경을 보면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 반면에 해외에서의 생활은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이냐에 상관없이 주재원들이 가족들의 안전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일을 지속해야 하는 해외 생활이 그렇게 다갑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선진국에 주재하는 주재원과 성장국가에 주재하는 주재원의 경우 그 현지 상황의 차이에 따라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시대는 더욱더 해외 주재원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장은 해외 사업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은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더욱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주재원의 기회는 분명 자신의 커리어에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성장에서는 B2B에서의 해외 주재원이란 그 사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제품의 기획, 개발, 생산, 판매, 서비스까지 모든 부분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통해 진정 자신의 한계도 느끼고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사춘기를 통해 어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배우고 느끼면서 빨리 성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첫 주재지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 저만의 경력을 명으로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입사를 하였고 어떤 일을 하였고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를 자세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3페이지가 넘는 그 경력 중에 한국에서의 경력은 반 페이지도 안 된 반면에 첫 주재지에서의 경력은 2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싱가포르에서의 경력도 미국에서의 경력도 시간이 나면 하나씩 정리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력 하나하나를 볼 때면 나름 뿌듯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면서도 한 번씩 과거의 일에서 소중한 교훈도 느끼면서 차츰 제가 커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어렵지만 그러한 어색함도 자신으로 인해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귀하고 귀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사에서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이력을 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재원 생활을 남들이 하지 못했던 경력으로 남길지 아니면 단절로 남길지는 결국 개인이 얼마나 역정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입니다. 저의 회사에서의 보물 이루는 명함통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점차 그 의미는 퇴색해가고 있지만 한 번씩 명함들을 정리할 때면 그동안에 저의 네트워크가 사업적으로 어떠하였고 개인적으로는 어떠하였는지 돌이켜보는 기회도 되고 예전 고객들에게도 연락을 한 번씩 더 하면서 자신을 관리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일을 하고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이점은 바로 이러한 업무로 시작한 인적 네트워크가 개인적 인연으로 나오면서 인생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기회입니다. 주재원 생활을 여러 차례 하면서 모든 세상을 연결되어 있으며 지금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물리적인 거리와 장소는 큰 의미가 없고 다른 국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배우는 사물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와 사고의 깊이는 누구도 가르쳐줄 수 없는 혼자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는 굳이 나만이 아니라 가족들, 특히 아이들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좋은 기억과 추억으로 남을 것이며 인생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두바이에서 채용한 직원들 중 성장하여 다른 글로벌 회사에서 사장 레벨까지 올라서 일하는 친구, 홍콩에서 주재하는 친구, 두바이에서 고객으로 만난 분이 친구가 되어 지금은 서울 남산의 유명한 호텔에서 총지배인을 하고 있고 주재하였던 지역과는 상관없지만
사업적으로 인연이 된 유럽의 많은 친구들, 저 멀리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미국에서 몰디브까지 전 세계를 가더라도 연락할 수 있는 친구 하나쯤 있다는 것은 주재원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자 자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긴 세월 동안 자연스레 만들어진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어느 장소, 어느 지역에 있든 지속 연락을 통한 관리입니다. 다행히 SNS, 화상회의, 이메일은 온라인상에서도 지속 네트워킹이 가능하기에 해외에서 만나게 된 이러한 소중한 인연은 지속, 관리하고 확장을 하여야 서로 잊지 않게 되며 인생에서의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넓은 사고 습관과 적응력입니다. 보는 것이 많으면 그만큼 아는 것이 많아지고 사고도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국가에서 여행이 아닌 일을 하고 살기 위해 수년간 머무른다는 것은 넓은 사고 습관과 적응력이 필요하며 주재생활 동안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향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넓게 사고하고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도 오류가 적어집니다. 단순히 상명하달식의 지시가 아닌 현지인들과의 깊은 논의와 협의를 바탕으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고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절충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능력은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할 수 없고 경험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그 지역 문화와 현지 직원들을 이해하고 업무도 조율해 가면서 성과를 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보면 국내에서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넷째, 보상과 혜택입니다. 능력이 있고 일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주재 국가의 시장 환경이나 사업 환경이 어려우면 일의 난이도는 더욱 높아지겠지만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성과를 낸다는 것은 보상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기업체에서의 보상의 스킴은 기업체마다 다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성과를 내면 보상이 따르고 그 성과가 지속된다면 미래에 더 나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로 인해 금전적인 보상보다도 자신의 커리어와 경험을 통한 사고의 발전은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아주 소중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주재원 생활에서의 추가 혜택은 바로 가족에 대한 지원입니다. 특히 영어권이 아닌 국가에서는 기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가족들이 그 국가에서 생활하며 문제가 없도록 학비, 집, 차량,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으며 일부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는 특별 인센티브와 생필품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재원이란 바로 주재하는 국가의 법과 규정에 맞는 최대한의 대우를 받으며 그 기업에 선봉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보상도 대우도 최고 수준을 해줘야만 당연합니다. 주재원 생활을 한 후 모국으로 복귀를 하면 회사에서는 주재원 생활 동안의 경험이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재원이라는 직무는 최전선에서 전투 경험을 한 사람들로 그들의 경험은 회사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한 자산이 실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제 사업의 방향을 수립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블로그 형태로 미국에서의 주재원 생활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찍어서 올려보려 합니다. 혹시라도 주재원 생활이나 B2B 관련 질문사항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내용을 준비하여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지루하지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